부모의 관심사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토크쇼 부모 놀라운 데이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두 분 덕분에, 덕분에. 겉도는 대화 덕분에 저희가 정말 즐거웠었는데요. 네.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이시기 씨 그리고 어머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편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저희 부모 함께 하시고 난 다음에 네, 조금 더 편해졌어요. 조금 더, 네. 아니 조금 더, 정말 예. 방송에서만 네. 뭐 우리 며느리가 아유 너무 느리고 좋아하시지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보니까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진짜 얘는 마음이 같이 착하고 식사하셨죠? 같이 밥 먹었잖아요. 얼마나 칭찬. 어머니 제가 뭐 갖다 드릴까요? 어머니 막 어떻게 할지. 아, 이시훈 씨가요? 이시훈 씨도 그러고 어머니 얘 뭐 갖다 줄까? 아유 다음날 시어머니 같이 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저희 좋았어요. 어머니가 늘 네. 하시는 말씀은 착하다. 그러니까 네, 착하다. 얘는 착하고 착하다. 착하고 아니, 근데 착하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러다가 착하다. 착하다. 이게 올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나는 착하다. 나는 그런 착하다. 식으로 이제 세명 그렇게 거리고 이제 착하게 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송이에요. 한 방에 해결하는 방송이에요. 오늘도 주제 나오면 저희가 한 방 해드릴 겁니다. 자, 어떤 주제가 이분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토크쇼 부모 놀라운 데이터 이번 주 주제를 공개합니다. 정말 한번 생각이 시작하면요. 잠이 안 오죠. 밤새 생각해요. 계속 끊임없는 걱정 고민이 또 보통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녀들의 고민은 집안에 있다가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도저히 이거 할 수가 없더라. 내가 이렇게만 있었나. 겁이나 정말 백수살 것 빠르면 자식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 진짜. 지금 시작합니다. 엄마는 괴로워. 괴로워. 아, 그래서 두 어머니를 모신 거군요. 각 세대를 대변해서. 아, 그래. 어머님들 고민들은 엄마는 괴롭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자리가? 아, 정말. 한숨부터. 엄마는 엄마라서라기보다는 여자라서 괴로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엄마는 괴롭고 또 아내는 괴롭고 딸이라 괴롭고 며느리라 괴롭고 정말 여자로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돼서 괴로운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럼 엄마로서 가장 괴로운 건 뭐예요? 하나만 딱 생각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뱃살. 그거는 가족들이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 가족들이 주는 거는 지금 딸이 고3이에요. 아, 진짜 괴롭겠다. 괴롭다. 대표 모셨네, 저 괴롭고, 네. 외롭고. 그쵸? 정말 고3 딸이 맞춰주면서 제가 정말 시녀 노릇하기가 괴롭고요. 맞아, 아들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두 번째 고3 엄마 하는데 또 아들과 또 다른 그 괴로움이 있더라고요. 예민해. 예민하고 얘는 무슨 말만 하면 가시가 확 돋쳐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엄마로서 괴로운 거 요즘에 딱 하나만 한다면. 이제 다 커서 자식들 다 다 뭐. 크고 그래서 이제 예. 근데 이제 부모로서의 괜한 쓸데없는 걱정. 걱정. 예. 네, 맞아요. 애들은 지금 좀 괜찮을까? 뭐가 이렇게 바빠서 뭐 너무 피곤하진 않을까? 또 고3짜리 데리고 있는 우리 며느리는 또 얼마나 신경을 쓰고 또 일이 있으니까. 고3 엄마 둔 엄마 걱정으로 엄마는 또 힘든 그렇죠. 거예요. 이게 진짜. 아들 걱정, 뭐 손자, 손녀 걱정. 또 군대 가잖아, 우리 손자가. 그래. 큰 손자가. 아들이 7월에 군대를 가요. 아니, 근데 이거는 걱정할 만한 걸 다 눈앞에 두고 있네요.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무뎌져요. 네. 그냥 다른 엄마들도 다 보냈는데 뭐 이렇게 걱정해. 그냥 가면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아 참 우리 아들이 렌즈를 끼는데 라식 수술을 시켜줘야 될 텐데 어떡하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디서 라식 수술을 시켜야 되나? 아니면 애를 막 휴가 나와서 휴가 기간을 길게 뺄 수 있나? 정말 한번 생각이 시작하면요. 잠이 안 오죠. 밤새 생각해요. 그러니까 밤새. 이시연 씨가 저렇게 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대기실에서 저기 선생님 라식 잘하는데 혹시 아나요? 정신과 의사. 갑자기 정신과 의사한테. 호정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하길래 왜 저러실까 했더니 아들 때문에 이렇게 막 아무나 붙잡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군요. 정신과 의사 20여 년에 라식 물어보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한 분한테서만 이런 고민이 다다다다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들 고민 다 합치면 이거 우리 엄청나죠. 정말 중력보다 무거워. 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로 뭔가 다들 쏟아내는 게 있죠? 지금 나온 얘기가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엄마들이 뭐 때문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지, 엄마를 괴롭히는 게 뭔지 이걸 쭉 조사를 좀 해보니까 역시 1위가 원 큰 것 봐. 너무 커. 원이 너무 커. 네,
62.9%가 자녀 고민에 이렇게 몰려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아이의 건강이라든지 육아, 학교, 또 공부, 어린이집, 훈련병.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얘기니까. 그렇구나. 애 단계별로 계속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출산, 임신부터 시작하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출산부터 어머나, 아이가 아니나. 군대 뭐 결혼 갈 때까지 계속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자녀를 넘어가면 이제 부모 쪽으로 가고. 그렇죠. 이제 부모가 이제 한 10.7% 정도가 거의 나왔고요. 비슷해요, 이쪽은. 그래, 맞아요. 네. 부모에서는 역시 뭐 연관어로 시댁, 친정 뭐 이런 게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배우자 역시 또 우리 엄마를 괴롭히는 중요한 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사 관련, 뭐 가사 노동 같은 것들이 아마 집중이 좀 됐겠죠. 또 하나가 이제 직장. 엄마가 됐는데 엄마로서 또 요즘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집도 챙겨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직장에서의 나의 역할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고민에 상당수 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 말고 진짜 우린 이거밖에 없나? 저도 계속 째려봤었어요, 이거를. 근데 이거야. 왜냐면 직장도 사실 우리 경력들이 이게 아이를 낳으면서 위태위태해지는 부분이 네.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 두 개를 병행해야 되니까 고민되는 부분이 있고 맞아요. 다 그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가사도 사실 남편이랑 그러면 우리 둘이는 각자 그러면 해결하고 오늘 만나. 근데 세 살한테 오늘 이유식은 네가 만들어 먹어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합쳐지니까 이 원이 커질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연관 키워드들 여기 네. 다 나왔으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봐야겠죠. 엄마들을 괴롭게 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뭘까요? 엄마는 괴로워. 그 첫 번째 고민은 임신과 동시에 땡땡땡 될까 두려워. 임신과 동시에 땡땡땡 될까 두려워? 임신과 동시에 뚱떼지. 뭘까요? 아줌마 될까? 그것도 있을 근데 수 왜냐하면 있겠네요. 아이를 안고 있으면 아줌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결혼했을 때 여자들이 아가씨에서 이 아줌마라고 불릴 때 이 짜증나 싫어요. 그 기분이 있어요. 갑자기 절대 안 돌아보죠, 우리. 나 처음 누가 아줌마라고 불렀는데 저 아닌 줄 알았어요. 맞아요. 정말 안 그때 그냥 앞으로 계속 걸어가면 돼요. 걸어가다가 아줌마! 그러니까 저요? 임신과 동시에 자, 뭘까요? 두려워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 공개. 임신과 동시에 경단녀 될까 두려워. 사실은 진짜 이슈가 얼마 전부터 되긴 했어요. 맞아요. 경단녀, 경력, 단절녀. 네. 맞아요. 현재 뭐 임신이라든지 네. 출산으로 인해서 직장 그만두는 분들, 뭐 아무래도 이런 그 경단녀들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과연 이제 이 경단녀들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그걸 좀 살펴봤거든요. 이 통계청 자료를 좀 따라보면 2013년에 41만 4천 명 정도가 이 경력 단절녀였어요.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 때문에 일을 그만두신 분들. 그런데 작년에 43만 6천 명으로 늘었거든요. 특히 여기서 좀 더 눈여겨볼 것은 30대 경단녀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다른 데는 예.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근데, 25만 7천에서 27만 8천으로 이 30대, 그러니까 한참 일하는 분들이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사실 그만두진 않는데 출산을 하고 아이를 교육을 시키다 보면 교육 현장에서도 심지어 그래서는 안 되지만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이들 학교 뭐 입학했으니까 직장은 다 그만두셔야죠.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꽤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는 아이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이제 더 심해지는 네. 거죠. 그러니까 매년 점점 이제 아이를 안 낳으려는 여성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신 분들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봤더니 2012년엔 46.3%까지 떨어졌어요. 그전에는 50%를 계속 넘었었거든요. 55% 이쪽 저쪽으로 아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일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제는 절반 이하로 아이를 꼭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출산율이 1.19명이거든요. 그런데 7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그래서 절반까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추세라면 근데 이게 통계로 보니까 확실히 보이기는 하네요. 근데 저는 이제 경단녀라는 걸 확 이렇게 느낀 게 제가 경력 단절녀셨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제가 탤런트로 처음에 이제 잘 릴시리즈 주인공까지 하면서 잘 하다가 이제 잠깐 그 쉬는 텀을 재충전의 계기로 삼자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선택했는데
저는 이렇게 아이가 그렇게 금방 생기는지 몰랐어요. 아이가 그렇게 금방 생기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아이가 바로 연년생으로 또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없죠, 그럼. 너무 애들은 예쁜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제가 우울증이 왔어요. 애들만 쳐다보고 가끔 이렇게 밖에를 내다보면 사람들이 막 바쁘게 지나가잖아요. 저랑 전혀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의 저 거리에 제가 못 섞일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냥 이 집 안에 있다가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아이들만 키우다 다시는 내가 얘기를 저 못할 것 브라운관에 못 나갈 것 같고 특히 또 브라운관에 보면 저의 동기들이 막 활동 활발하게 하는 잘 나가고 막. 잘 나가는 이런 맞아요. 모습을 딱 보면 더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는 이미 끝났나? 난 다시 재기하기 되게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의 만족감도 있었지만 저 여자로서의 저 이제 방송인 특히 탤런트로서의 나의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러면 사실 몸은 바쁜데 마음 자체가 뒤로 갈수록 막 헝클어지는 느낌이 들긴 그렇죠. 했겠네요.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면서부터 제가 다시 저의 인생을 찾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어린이집 보낸 한 3년은 그렇게 꼬박 아이들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 세대 때는 사실은 이 임신이 아니라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었죠. 그렇겠죠. 경력단절이야 말도 없었죠. 네, 그치? 육아휴직 이런 것도 없었죠,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고 또 일단 결혼하면 이제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뭐 어디 아까 말씀 중에서 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데, 어떻게든 아이는 낳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첫 번째는, 이게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인 거고요. 사회의 문제인 거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그 시각도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경력단절이 되지만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나와서 다시 직장 생활할 수 있고 자아실을 할 수 있다 하면 그러니까. 보다 좀 더 애기를 낳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경력을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 사실 너무 길어지면 그 일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한 3, 4년 그때 애가 제일 이쁠 때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면 그 누구도 안 했지만 여자들은 그런 엄마로서 나는 일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왜냐면 애가 이렇게 이쁜데 그 일 조금 있다가 하면 어때? 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 시간이 아니야. 더 늘어질수록 네. 우리는 그게 나이를 완전 먹어가고. 진짜 그냥 단절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엄마로서 사실은 내 아이를 안 사랑해서 일로 돌아가겠다는 게 아닌데 그것도 비치는 사회적인 시각도 괴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요. 본인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데 정신과에 있어서 사실은 아이들한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물론 길면 길수록 좋겠지만 요즘은 3년, 6년 생각하는데 그냥 저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당연히 사회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3년 정도 엄마가 키우고 그 나머지 3년 정도는 아빠가 키우는 거 한 6년 정도 부모 밑에 있게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사용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돌아갔을 때 맞아요. 그래서 너무 미워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모두가 동의를 하면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뭐든지 나도 똑같이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좀 분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